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인한 실리콘밸리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캠퍼스에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11일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 I.O.가 열렸어요. 네, 지금 여기 쇼어라인 앰플리파이어라고 이곳에서 잠시 뒤 구글 I.O.가 시작돼서 키노트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온 미디어들이 와 있습니다. 네, 왜냐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라서 거의 4년 만인데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Google I/O. 그래서 이제 구글 특유의 컬러인 이제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런 컬러들이 이제 마치 좀 놀이공원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한 4천여 명이 넘는 전 그 참가자들, 뭐 전 세계에서 온 미디어, 파트너 그리고 직원분들이 이 구글 특유의 노천극장인 쇼어라인 앰피시어터를 아주 가득 채웠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구글이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오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 1월 이제 오픈 AI와의 대대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새로운 빙을 도입하면서 그 아무래도 좀 구글이 계속해서 밀리는 모양새. 그래서 구글은 뭔가 아직 시합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가라앉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글이 이제 I.O.를 기점으로 구글의 그 새로운 차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인 팜2를 공개합니다. 이제 팜2가 강한 건요, 그 고급 수학 연산을 비롯해서 코딩 그리고 추론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코딩이 아무래도 요새는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곳에서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딩에 어떤 강점이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의 코파일럿 기능이 사실 코드 작성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좀 차별화해서 내놓은 것은 코드를 작성하는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밟아갈지, 그리고 디버깅을 할 때, 그리고 또 코드를 만드는 전 과정의 보완이라든지 점검 같은 부분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그런 기능이다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고 실제로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번에 팜2를 내놓으면서 이 팜2를 탑재한 게 구글의 대화형 AI인 바드예요. 그래서 이 바드가 원래 영어 버전으로는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독특하게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두 가지 언어는 먼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순다르 피차이 그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수십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제 저도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 지역에서 모인 그 취재진들이 왜 한국어랑 일본어냐? 왜 뭐 유럽 뭐 이런 나라 국가들 언어가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순다르 피차이 CEO가 어떻게 말을 했냐, 한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그 기술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하는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국가다. 그래서 특별한 시장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You know, I remember in '99 being in a taxi in Seoul, and I'm like, that looked like he had 3 phones, and or being in Japan at a dinner and realizing they were texting each other on the opposite sides of the table on these phones at a speed I couldn't possibly comprehend. And so, you know, there's some value in being in these markets which are cutting edge in terms of how they adopt technology. 그래서 이미 데이터도 어느 정도 쌓였고 이용자 피드백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지화된 규범과 정보 체계를 합습한 상황에서 이제 좀 앞으로 더 빠르게 유저들 피드백을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한국어와 일본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구글의 파상 공세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구글에 지금 그 20억 명 이상이 쓰는 서비스가 6개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 20개 정도 서비스는 5억 명 이상에게 서비스가 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의 전체 25개 기능에 AI를 탑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포토, 구글 지도 모든 영역에 지금 그리고 구글 독서, 구글 지메일까지 이제 AI 생성형 AI를 탑재하면서 굉장히 이게 좀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메일로 나 지금 공항에서 내 짐을 제때 안 가지고 왔는데 이거
대해서 이 피해를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메일을 써줘 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사실 좀 막막한데 이걸 초안부터 또 여러 버전으로 써주는 그런 기능부터 또 만약에 검색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바드에게 말을 걸어요. 아, 나 지금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은 각 대학의 특정 전공들을 추천해줘요. 근데 그걸 좀 좁혀요. 미국은 넓으니까. 그럼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그 대학 중에 좀 내가 갈 만한 대학을 추려줘. 그러면은 각 대학 특성, 어떤 전공, 그리고 공립인지 사립인지까지 다 분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를 좀 해줘 하면 한 8가지 항목으로 이걸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기존의 강점이 있는 검색 능력과 AI 능력에 그 생산성 도구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정보들을 어떻게 제시하고 나열하고 정리하느냐, 여기까지 이제 구글이 갈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MS가 처음에 뉴 빙을 내놨을 때 이제 시장에 정말 큰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아무래도 1% 대 점유율, 아주 좀 작은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이 나서면서 이 가장 점유율이 높고 정말 많이 쓰는 이 구글의 서비스들이 20억 명에게 동시에 간다고 하니 이 여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구글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오늘 순다르 피차이 CEO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 생성형 AI의 기초가 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개발한 것도 구글이다. 그러니까 구글은 7년 넘게 AI에 이제 굉장히 선구적인 위치에 있었다. 특정 아주 깊은 심오한 기술이 단 하루아침에 그리고 단 초반의 순간으로 전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면서 굉장히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도 원래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라는 것을 개발하려고 만들었다기보다 우리 번역 기능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투 텍스트 결과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게 트랜스포머 모델로 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구글은 항상 그렇게 최신 기술과 가장 깊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지만 이걸 또 이제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도 구글의 덕목이고, 이를 통해서 구글에 많은 인재들이 오고 또 구글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이런 것 자체가 구글 다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말을 했을 때 그게 좀 저도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구글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